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HD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위험 요인들을 더 주목해야 할지를 두고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HD현대 인프라코어의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2분기 실적 자체는 인상적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흐름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2025년 2분기 실적이 아주 눈에 띕니다. 매출액이 1조 2,66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1,058억 원으로 무려 30%나 급증했어요.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건설기계 부문이 7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북미 시장이 한 10% 역성장하긴 했지만 유럽 시장이 10% 성장하면서 이걸 상쇄했고,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그 광물 채굴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장비 판매가 아주 좋았거든요. 네, 유럽하고 신흥시장의 성장은 분명히 좀 고무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 건설기계 시장이 10% 역성장 중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은 역시 큰 부담이에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20%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철강 관세는 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부담이죠. 물론 회사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그 충격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엔진 사업부의 강력한 성장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분기 엔진 사업부 영업이익이 무려 32%나 급증했거든요. 이건 수익성 높은 발전용, 또 방산용 엔진 판매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오일가스 개발 수요 때문에 발전용 엔진 전망은 상당히 밝고요. 또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논의 같은 방산 엔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고수익 제품들이 전체 수익성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북미 건설기계의 부진을 저는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엔진 부문 실적, 특히 발전용과 방산용의 기여가 컸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요,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런 높은 수익성 증가세가 과연 계속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만약에 건설기계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그 산업용 엔진 비중이 다시 높아지면서 전체 엔진 부문 수익성 증가율은 상반기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물론 두 자릿수 이익률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상반기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을 이끌고 있는 그 신흥시장의 광물 채굴 수요?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네, 신흥시장의 변동성 우려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HD현대 인프라코어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HD현대 건설기계와의 합병을 통해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 이미 중국 법인 통합계획을 발표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도나 브라질 공장 활용을 통한 생산 효율화도 검토 중이죠. 또 디벨론과 현대라는 두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각 시장에 맞는 전략으로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체질 개선과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훨씬 강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합병 시너지 자체는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효과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글로벌 생산 거점 최적화나 그 투 브랜드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2026년 초에나 나온다고 하죠. 아직은 계획 단계이고 이 계획들이 실제로 기대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의 북미 시장 부진이나 관세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그런 즉각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또 그 건설기계나 지게차에 들어가는 산업용 엔진 자체의 수요 회복이 아직 더딘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DX55, DX08 같은 차세대 신모델 엔진 탑재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매출 기여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시너지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분기 시작인 7, 8월 실적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유럽과 신흥시장 분위기도 여전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전망도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아요. 건설기계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었고 고수익 엔진 사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합병 시너지까지 점진적으로 발현된다면 저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 덕분에 특정 지역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3분기 출발이 견조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3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다가 공장 휴무 같은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하고요.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세 문제라는 큰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반기 엔진 수익성 증가세가 상반기만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부문의 턴어라운드 성공, 또 고수익 엔진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합병을 통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역시 강점이고요. 반면에 저는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관세 부담, 그리고 하반기 이후 엔진 수익성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등 이런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합병 시너지 역시 아직은 좀 기대감 단계이고요. 따라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미래는 이처럼 기회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